병원의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각 병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항목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지원 동기, 입사 포부, 핵심 가치와 기억 목표입니다. 그리고 1분 자기소개서를 공통적으로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1분 자기소개서는 30초 분량이 있고 1분 분량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을 둘 다 준비를 하여서 면접관이 제시를 하는 것에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1분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은 가장 먼저 안녕하십니까? 땡땡땡은 간호사가 되고 싶은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고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한 가지의 형용사 혹은 추임새로 표현을 하여서 인상이 확 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형용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반적인 형용사여야 하는 것이지 나만 아는 유행어나 너무 튀려고 하는 자기소개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땡한 간호사가 되고 싶은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한 줄을 적고 그리고 그 땡땡땡에 관련된 사례를 한 줄로 간략하게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경험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었다. 어떠한 형용사를 표현을 하면서 그러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 라고 해서 1분 분량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1분이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례를 제시를 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이 병원에서 어떻게 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 하면서 형용사를 다시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저는 보통 한 30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조금 더 길게 2줄 정도, 3줄 정도를 하면 딱 1분 정도가 됩니다. 1분을 정확히 맞추기보다는 50초 정도 혹은 조금 더 짧게 하는 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여기서 사례를 제시를 할 때는 실습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이 있었다 아니면 어머님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아팠었는데 이렇게 한 경험이 있었다 라는 거는 사실 모든 지원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나만의 스토리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떠한 실습을 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면접관 입장에서 기억에 남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의하셔야 할 거는 면접 들어갈 때의 모습입니다.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8명의 면접자를 한꺼번에 집어넣은 후에 공통질문 한 가지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한두 사람에게만 한 후 면접이 끝나고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장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태도나 눈빛을 보고 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면접장을 들어갈 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걸음걸이를 신경 쓰셔야 되고 자세, 미소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면접장을 들어가면서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의자 옆에 서서 한 번 더 다 같이 인사를 한 다음에 면접관님께서 이제 앉으라고 하면 옆에 의자에 앉아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통 대다수를 진행을 했었고 이것을 연습할 때도 방에서부터 들어가서 앉아서 표정과 자세와 이런 것들을 다 카메라로 찍어서 열심히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구두를 잘 신지 않는 사람의 경우 갑자기 면접장에서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다리나 이런 걸음걸이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집안에서도 연습을 할 때 구두를 신고 들어가서 옆자리에 앉고 이런 연습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한 면접을 보는 내내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산병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병원은 서류 전형으로 시작이 되고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성적, 자격증, 어학시험 모두 다 보지만 자기소개서를 정말 정성스럽게 써야 되는 병원으로 유명한 병원입니다. 먼저 병원 핵심 가치와 연관돼서 자신의 경험을 쓰고 변화된 상황을 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1차 면접을 들어가면 면접관이 이제 강당에서 대기를 하라고 하고 시간이 되면 조언과 함께 케이스에 대한 간호 진단과 중재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랜덤으로 주게 되고 주어진 종이 사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증상을 보고 맞는 진단과 중재를 내려야 합니다. 보통은 진단 한 가지에 중재 2-3개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가끔 진단을 하나 더 내려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받으시면은 진단 1개와 거기에 맞는 중재 3개 그리고 진단 1개와 거기에 맞는 중재 3개 해서 총 2가지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간호 진단에 관련해서는 주로 APIP, 뉴모니아, GI 블리딩, 판크레아타이티스 등이 나오고 신부전이나 아니면 ICP 상승 등에 관해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간호학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질환의 기전과 잘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두셔야 하고 이 진단에 맞는 약물의 사용법이나 중재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산의 경우에는 압박 면접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르는 아니면 당황한 티가 나게 되면 바로 압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당하게 알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한 병원 중에 하나예요.
지금부터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땡땡땡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은 지원자 영널스입니다. 하고 이렇게 1분 자기소개서를 하시면 됩니다. 1번 지원자님이 받으신 간호 대상자와 증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고 간호 진단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저는 AKIR로 입원한 손망이 있는 75세 할아버지에 대한 간호 케이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내린 첫 번째 간호 진단은 낙상의 위험입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침대 난간을 올려다 드리고 필요시 도움을 요청하도록 반드시 교육을 하며 이동할 때 보호자와 꼭 동행하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케이스를 보고 낙상의 위험으로 진단을 내리셨나요? 제시한 사례에서 손망이 있는 할아버지라고 하였으며 IV 라인을 가지고 있고 낮에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밤에는 혼자 자꾸 나가려고 한다는 모습에 낙상의 위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히 낙상 고위험에 대한 기준까지 제시를 하고 중재 방법에 대해 정확히 말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면 왜 낙상 고위험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느냐, 몇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냐까지 자세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물어봤을 때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지원자님이 받으신 간호 대상자와 증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고 간호 진단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제가 받은 간호 케이스는 피부가 창백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40세 여성입니다. 출혈의 위험성을 간호 진단으로 세웠고 진단적 중재로는 CT 촬영, 위장관 출혈, 세척 등 혈액 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치료적 중재로는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올리는 하지거상 체위를 치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출혈이 아니라 출혈 위험으로 간호 진단을 세웠나요? 출혈의 경우에는 확정적인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한 간호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혈은 흑색변이 있거나 헤마테메시스가 있거나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떨어지는 등 정확하고 확실한 출혈의 증상이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단지 피부가 창백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낮은 혈압과 약간의 높은 맥박을 나타내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확실하게 출혈이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출혈의 위험을 간호 진단으로 세웠고 추후 CT 검사나 혈액 검사 그리고 출혈의 증상이 있는지를 관찰하여 출혈로 액티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간호 진단을 세우며 왜 세웠는지 그리고 출혈과 출혈의 위험성의 차이, 감염과 감염의 위험성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하며 정말 좋아하는 주제로는 간성운수의 진단과 이유, 계획 등이 있고 그 계획에는 락툴로즈 에네마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락툴로즈 에네마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방법과 기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ICP 상승 환자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 환자의 증상 그리고 간혹 왜 30도를 머리를 들어 올린다고 하면 왜 30도를 들어 올리는지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난다 간호진단과 중재 책이나 아니면 각 병원에서 내는 간호진단과 중재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간성운수 환자 진단과 이유 계획에 대해 말해보세요. 락툴로즈 에네마 방법과 기전에 대해 말해보세요. ICP 상승 환자는 어떤 증상을 갖고 있죠? 어떤 간호를 해야 하나요? 길에서 동맥 출혈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통 환자에게 급성 통증 진단을 내리셨는데 복부 검집밥은 어떻게 되나요? 복부 위치에 따른 장기 위치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신부전 환자한테 식이 중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를 먹어야 하나요? 신부전 환자 간호를 인계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환자의 증상과 간호 그리고 어떤 약물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말해보세요. 기관삽관 환자를 간호할 때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어떤 증상이 있나요? GCS를 사정한다고 하셨는데 GCS는 정확히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